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지니 인베스트먼트의 강태공 전문가입니다. 자, 금일은 골드만삭스 6년 만에 돌아온 기회, 2차 전지 테슬라 뛰어넘을 핵심 기술, 이 기업 세계 1위 찍고 지금부터 에코프로비엠 따라잡습니다. 라는 내용을 가지고서 방송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 너무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올려드리는 방송에서 대다수의 종목들을 제가 50에서 100% 이상의 목표가를 보고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해드리거든요. 근데 이제 착각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최동훈님이라고 보시면은 제가 방송한 거 100% 이상 오른 거 있나요? 맨날 추천하면 뭐예요? 라고 하는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고 하면은 어떻게 100% 이상 오르는데 하루 만에 올라가고 이틀 만에 올라가고 한 달 만에 올라가겠습니까? 시황적인 부분의 종목들은 지금 여러분들 오늘 방송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정말 에코프로비엠을 따라갈 수 있는, 아니면 2차전지 테슬라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기술의 기업을 소개시켜 드리는 데 있어서 100% 이상 오른 거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올라가는 데 있어서 뭐 한다? 시간이 필요하다. 실질적으로 오늘 급등 나왔던 종목만 보여드릴게요. 자, 지앤원 에너지 같은 경우 분명히 어떻습니까? 5월 달에, 작년 5월에 소개시켜드렸어요. 어디서요? 2000에서 2500원 이 사이에서 매수를 해보라 라고 소개를 시켜드렸고, 지앤원 에너지가 어떻게 됐습니까? 5월 달 여기죠. 5월달 여러분들에게 2000에서 2500원 이 구간 매수해보라고 매수 구간 안 주다 여기 주고 어떻게 됩니까? 정확하게 2000원에서 7000원까지 3배 이상의 상승세를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뭐예요? 올라가는 데 있어서는 무조건적인 하루 만에 갈 수 있는 종목, 내가 그걸 알면 여러분들이 이런 거 안 한다 했죠. 제가 당장에 갈 수 있는 종목은 사실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까? 그게 현실적인 거예요. 자, 그리고 실질적으로 오늘 또 올라왔던 것 중에 강원 에너지라는 종목이 있거든요. 강원 에너지 같은 경우도 2차전지 910조 잭팟 터졌다라고 하면서 8월 달에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렸어요. 외국인이 올인하는 돈 찍어내는 기계, 머스크도 투자하는 2차전지 대장주 공개라고 하면서 강원에너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렸고, 이 강원에너지 어떻게 했습니까? 분명히 언제요? 8월달 이후로 해가지고 8월 여기서 놀다가 꾸역 해가지고 지금 몇 배? 5,000원 대비해서 3배 가까이 올랐어요. 3배 가까이. 자, 즉 뭐예요? 올라가는 데 있어서 100% 이상 여러분들에게 가기를 원하면서 수익 구간을 잡아드리는 거는 최소 뭐 한다? 기간을 놓고 매매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는 좀 말씀을 드릴게요. 내가 이 빠른 매매를 원하고 이렇게 길게 가져가는 매매를 안 원한다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뭐 합니까? 그런 분들은 나중에 방송 마무리에도 소개시켜드리겠지만 하단 링크를 통해서 텔레그램으로 들어오세요. 그럼 단타를 좀 진행해 드릴게요.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고 오늘 방송을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아까 얘기했던 게 뭐예요? 골드만삭스가 6년 만에 돌아온 기회다라고 뭐 이야기를 했죠. 근데 골드만삭스가 오늘 어떤 이야기를 하냐고 하면은, 자, 골드만삭스가 6년 만에 뭐 한다? 애플을 매수 추천을 했다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과거에 골드만삭스가 애플을 소개시켜주고 애플의 주가가 3배인가 5배가 올라갔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까지 애플은 매수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애플 매수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는 없었지만, 자, 뭐예요? 애플 관련해가지고 이번에 6년 만에 매수 추천하면서 목표 주가를 199달러로 인상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여기서도 나오는 게 뭐라고 해요? 자, 애플의 이날 보고서에서는 애플의 대규모 사용자 기반이 이 회사의 서비스 사업의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그럼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고 하면은,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뭐 한다? 지금 애플의 회사 서비스 성장성에 대한 미래 가치를 보고 매수 추천을 했다라는 거, 매수 의견을 제시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과연 미래 가치 성장성이 무엇이 있는가를 본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애플의 상황, 애플이 당장 무엇을 할 것인지를 봐야겠죠.
자, 애플이 지금 당장 무엇을 눈앞에 두고 있는가 봤더니 과거부터 이슈가 됐던 뭡니까? 애플이 애플카에 대한 세부 정보를 이르면 올해 중 공개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출시 시점은 아직 멀었다라고 하지만 문제는 뭐다? 세부 정보를 공개한다라는 거는 애플카 출시에 대한 기대감을 올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이번 연도 중으로서 애플카 관련되어 있는 이슈와 함께 애플카 관련되어 있는 출시 모멘텀으로서 또 올라가는 게 굉장히 크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어야 돼요. 뭐 여기까지 얘기한다고 하면은 아니 애플카랑 2차 전지 이 세계 1위 이게 무슨 의미인가 싶을 수 있겠지만 방송을 끝까지 따라오시면은 제가 설명을 좀 드릴 거고 자 어찌됐든지 중요한 게 출시 시점은 아직 멀다고 하지만서도 애플카 관련되어 있는 이 세부 정보 공개가 우리에게 왜 중요하냐? 자, 여러분들 최근에 이슈가 됐던 걸 알고 계실 거예요. 뭐다? 한국정보통신이라는 거예요. 한국정보통신의 주가가 뭐하고 있다? 급등세 마감을 하고 있는데 뭐 때문에 애플페이 도입 소식에 영향을 끼쳤다. 그래서 2022년도 8월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애플페이를 도입하겠다라는 이야기가 8월부터 나왔고요. 자,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애플페이 관련되어 있어서 지금까지도 뭐 한다? 일부 우리나라 매장에서 이제 들어온 걸로 알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뭐예요? 국내 상륙 앞둔 애플페이, 카드 업계 파급력 반신반의하면서 제대로 애플페이가 정착을 하지 못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자, 그럼에도 애플페이 관련된 종목은 어떻습니까? 8월부터 해가지고 꾸준하게 뭐하고 있다? 날아가고 있다. 7,000원, 8,000원 대비해서 이미 2배 이상 상승세를 이제 올려치고 있죠. 자, 그렇다라는 건 무엇이냐? 자, 그렇다라는 건 애플페이와 이런 흐름과 비슷하게 이번에 애플카에 대한 세부 정보가 공개가 된다라고 하면은 정말로 세부 정보가 공개가 된다는 거는 이제 출시에 대한 기대감이 거의 여기 머리 끝까지 차오르는 거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뭐 해야 된다? 출시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주가는 엄청나게 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출시까지도.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대한 부분을 좀 이해를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그러면 이 애플카 출시와 함께 지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건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자, 뭐예요? 자, 애플카가 정말 나올까? 전기차 시장 달굴 특급 관전 포인트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애플카 관련된 모멘텀과 함께 전기차 시장 달굴 특급 관전 포인트. 자, 뭐다? 자, PC와 모바일 등 글로벌 시장 쭉쭉쭉 나오는데, 자, 골드만삭스는 애플카를 뭐를 봐야 된다? 자, 골드만삭스가 이게 과거 뉴스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6년 만에 매수 추천을 했다라고 하는데, 과거부터 애플카에 대해서 봤던 건 이거 하나예요. 자동차가 아닌 뭐를 보겠다? 이동 플랫폼으로 바라봐야 애플의 투자를 이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니까 애플카 자체는 자동차가 아니다. 하나의 플랫폼으로 봐야 된다. 자동차 제조업의 낮은 수익성 역시 애플은 제품이 아닌 서비스로 이를 만회할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를 몇만 달러에 팔아 이윤을 남기기보다는 애플은 뭐 한다고요? 아이클라우드 서비스라든지 애플 자율주행 서비스라든지 애플 카뮤직 서비스라든지 애플 내비게이션 서비스, 구독 서비스, 즉 뭐예요? 이제 이 모든 서비스들이 수익과 직결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이제 뭐가 납득이 되느냐? 자, 아까 얘기했던 이 골드만삭스가 뭐예요? 회사의 서비스 사업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다 했던 것이 과거부터 이제 애플이 얘기했던 게 뭐야? 그 골드만삭스가 얘기했던 게 뭐야? 골드만삭스의 서비스 착출은 이런 서비스, 여기에 모여있는 이 서비스를 여러분들이 이제 흔히 우리가 뭐라 표현하냐? 애플 카플레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카플레이 신형 버전을 탑재한 차량을 선보일 것이다. 그래서 애플 카플레이는 여기도 나와있지만 애플카와 관련한 힌트는 올해 말 상용화를 앞두고 있는 애플의 자동차용 운영체제 카플레이 새 버전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그래서 카플레이는 자동차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 아이폰을 연결해 내비게이션 등 앱과 음악, 라디오 등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소프트웨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에 이제 뭡니까? 여기서 얘기했던 모든 기술들은
카플레이 시스템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이 카플레이 시스템은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애플카의 기술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뭐 한다? 이번 연도에 애플카의 세부 정보가 이제 나온다라고 하면요. 이 카플레이 시스템을 통한 애플의 실적을 지금 뭐 하고 있다? 골드만삭스는 기대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나오는 표현이 뭐다? 회사의 서비스 사업 성장.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제 차량 이런 것이 아니라 기술력적인 부분의 제공을 통해서 카플레이 시스템을 통한 사업 성장을 할 것이다. 거기에 대한 매수를 본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당장은 왜 2차 전지와 또 2차 전지와 엮일 수 있냐라고 본다고 하면은 2차 전지와 엮이는 이유는 뒤에 좀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근데 지금 당장 중요한 거는 테슬라는 따라잡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지금 보면은 애플 카플레이는 뭐예요? 카플레이는 애플카 예고편일 뿐이다. 운영체제 경쟁력으로 테슬라를 위협한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2차 전지, 그러니까 2차 전지가 아니라 전기차의 대장은 테슬라잖아요. 근데 애플카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테슬라를 위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고 하면은 이제 이것 때문이에요. 달리기만 잘하는 너 재미없어. 전기차의 핵심은 뭘까라는 내용이 있죠. 자,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런 상황이 위에 뭐 쭉쭉쭉 있는데 이거는 사실 그냥 킵해야 됩니다. 완성차 기업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경쟁 상대는 다름이 아니고 어디냐고 하면요. 구글, 애플 등처럼 사용자 경험 관련 기술력으로 무장한 소프트웨어 강자들이에요. 실제로 이들은 각각 구글카, 애플카 관련 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등 치열한 격전지로 떠오르는 전기차 시장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애플 같은 경우는 뭐합니까? 다중 디스플레이라든지 실내 온도 조절 장치, FM 라디오 등 차량 기능과 통합을 지원하는 차세대 카플레이 시스템을 선보였다고 하죠. 근데 여기서 나오는 게 이거예요. 만약 카플레이가 전기차와 기본 인터페이스로 자리 잡게 된다. 그 완성차 기업들은 7천억 달러 파이 중 상당 부분을 애플에 내어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상 애플과 같은 소프트웨어 강자 시장 진입과 성공은 최악의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기차가 차는 다 똑같은 차예요.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살 때 보는 게 뭐 여러분들이 람보르기니 뭐 이런 걸 사는 게 아닌 이상, 페라리를 사는 게 아닌 이상 무엇을 최우선합니까? 기능을 생각하잖아요. 기능. 물론 내가 살 수 있는 가격인지 보겠지만 동일한 가격이라고 하면요. 이 차량의 기능을 보는데 이 기능을 사실 전기차 가격 자체를 뭐 획기적으로 싸게 한다. 이런 게 아니라면 뭐를 봐야 된다고요? 기능이란 기능. 그래서 애플카의 이 카플레이 시스템, 이런 소프트웨어 시스템은요, 시장 진입을 성공하게 된다고 하면 웬만한 완성차 기업들에게 최악의 시나리오인 거예요. 모든 수주 물량을 다 뺏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를 뛰어넘을 수 있는 유일한 기업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애플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애플카를 뛰어넘게 되면요, 이 애플카의 핵심 기술이 뭐다? 애플 카플레이라는 기술 때문이고, 그럼 우린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를 봐야겠죠. 결과론적으로 전기차의 대장은 테슬라가 아니라 이제는 애플카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애플 카플레이 관련되어 있는 기술을 봤을 때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으로서 사실은 인포뱅크라는 종목이 있어요. 인포뱅크도 관련주로서 강한 상승을 좀 보이죠. 강한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 보면은 뭐예요? 얘 같은 경우는 이미 800원짜리가 2만원까지 올라가서 사실 별로 소개시켜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남성이라는 종목도 있어요. 얘도 보면은 애플 카플레이 관련되어 있는, 자, 보면은 그래서 이게 남성은 애플 카플레이 인증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매수세가 몰리고 있다고 하는데, 남성 같은 경우도 사실상 뭐하고 있다? 지금 222원짜리가 5천원까지 올라왔다 왔어요. 그래서 이 종목도 사실 별로 소개시켜드리고 싶지 않고, 자, 그나마 애플 카플레이 관련되어 있는 기술을 좀 찾아봤을 때 뭐가 있느냐? 모트렉스라는 기업이 있어요. 자, 모트렉스 같은 경우도 애플 자율주행차 개발 가속도에 애플 카플레이 인증 부각이라고 하죠. 사실 얘도 지금 저가 대비 좀 많이 오르긴 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모트렉스는 괜찮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뭐냐고 하면은 얘는 사실 상장하고 원래 주가의 평균 가격은 여기라고 생각해요. 원래 주가의 평균 가격. 여기는 코로나 때 무너진 가격. 그럼 지금 올라봐야 약 한 80% 정도? 이것도 사실 많이 오른 거긴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하단으로 좀 주면 되겠죠. 하단으로 좀 줍는다고 하면은
모트렉스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구글이라든지 애플이 넘보는 핵심 기술인 만큼 분명히 강한 상방을 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보고 있고, 그리고 모트렉스가 사실 뭐예요? 얘는 전기차 2차 전지로도 엮이는 종목입니다. 전기차 2차 전지로보다는 얘가 지금 자율주행으로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전기차 2차 전지 관련돼 가지고 이 패키지 양산 이슈가 나와주고요. 그 다음에 동시에 뭐 한다? 2차 전지 관련주 강세로서 사실상의 모트렉스도 2차 전지로 엮이죠. 그래서 얘가 뭐 한다고요? 테슬라를 뛰어넘을 수 있는 뭡니까? 테슬라를 뛰어넘을 수 있는 애플카의 카플레이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2차 전지 관련해서도 이제 뭡니까? 애플카가 정말 테슬라를 뛰어넘는다고 하면은 이 종목이 에코프로비엠을 왜 못 뛰어넘겠는가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겠죠. 싶은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뭐예요?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저는 대장주보다는 바닥에서 좀 더 올라간 종목 소개해드리고 싶은 거기 때문에, 자, 모트렉스라는 종목도 지금 지금 위로 올려치기보다는 그래도 저는 좀 크게 12,500까지 그냥 열어두세요. 그냥 속편하게 열어두시고, 초반만 매수되면 매수된 것만 가지고 끌고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모트렉스라는 종목에 대한 소개를 좀 시켜드렸고요. 자,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이제 빨리 수익을 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이렇게 영상의 하단을 클릭하시면은 링크가 있습니다. 링크를 클릭하시면은 지금 2020분, 2020분이 들어와 계시죠? 이 텔레그램 방으로 들어오시게 된다고 하면은 제가 매일같이 이렇게 단타 리딩을 해드리고 있어요. 단타 리딩을.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보면은 와이즈버즈 매수해가지고 수익 실현했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와이즈버즈가 세라메카닉스 시간의 상한가에 매도 걸어봅니다 하고 상한가에 다 매도를 하고요. 꾸준하게 이렇게 단타 매매를 진행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시황적인 부분의 종목 말고 나는 좀 길게 가는 종목을 원해요. 빠르게 가는 종목 원해 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에 링크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무료 단타 텔레그램을 이용하실 수 있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지니 인베스트먼트의 강태공 전문가였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 너무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들 안녕.